네, 어제 MBC에서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수위가 낮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몇몇 발언들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대선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건희 씨를 둘러싼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어제 MBC를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됐는데 먼저 김수강 기자의 보도 보시고 오셔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 기자와 52차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캠프에 들어오라고 제안하면서 거액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정보 같은 거,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워서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이 씨는 지난해 8월 김 씨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김 씨가 105만 원을 건넨 것으로도 보도됐습니다. 김 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진보 진영의 미투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빨리 끝났는데도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국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김 씨는 이 씨에게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보라고도 했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줄리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습니다.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나 그런 데를 되게 싫어,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앞서 김 씨 측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가운데 MBC는 다음 주에도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김건희 씨를 둘러싼 7시간 통화 녹음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네, 이 여권 인사들이 존재감을 높이려고 키웠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사실 이 수사로 윤석열 후보의 입지가 바뀌게 되었고 또 그리고 여야 지지자들의 여론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제 이미지가 지난번에 배우자의 어떤 허위 이력 의혹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비춰져서 네. 김건희 씨가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그렇게 뭐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은 아니구나 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한 어떤 영향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이제 언론에 의해서 또 이 여론조사상에서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각인되게 됐고 네. 그 점이 결국은 이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로 이어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대선 출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이 상황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뭐 언론의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평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도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일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수사가 여러모로 이제 부담스러웠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부담스러운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뭐 임명 강행이 된다든지 그리고 사퇴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버텼다든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너무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
있다라는 취지의 강한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이제 과대평가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김건희 씨가 어떻게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여야 지지자들 간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가 탄핵을 한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일명 이제 보수 채널로 잘 알려진 유튜브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 자,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이 좀 할 말은 하는 모습이 부각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 뭐 이런 이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유튜브 채널이 어떤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언론 보도의 기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에 놓고 활동하는 매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걸 볼 때 분명히 이제 이 극우 유튜브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대목인데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비해서 또 일부 지금 친여당의 스피커라고 하는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김어준 씨의 언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대중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선을 잡아끄는 이러한 이제 언론인 내지는 좀 언론인과 유사한 이런 사람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돈을 이제 바라고 하는 활동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원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마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이제 지금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결국 보수가 했다. 이렇게 평가한 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의석수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 민주당만 이 탄핵을 추진했다고 해서 가결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당시에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내에 있던 사람들이 탄핵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탄핵이 가능했던 점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걸 중심에 놓고 보면은 사실 보수가 이 탄핵을 용인해 줬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게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각자가 또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국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발언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자들의 지금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우측에 있는 지지자들이 반발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우클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네. 가만히 잘 보면은 김건희 씨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불똥이 튀는 쪽은 그 당시에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지금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을 창당해갖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으로 또 비추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 이제 원팀을 만드는 거. 홍준표 의원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하고의 단일화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네. 이런 면에서 김건희 씨가 이런 의지가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당내 분열상이 더 이제 좀 여러모로 이제 좀 불거지게 되면 그 원팀을 만드는 행보에 이제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당장 이제 홍준표 의원도 경선 기간에 김건희 씨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의 의문을 가지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어느 한쪽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 보수 진영 내에 해묵은 쟁점을 다시 꺼낸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징검다리 하나 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그러면 당내에 심각한 분열상으로 이어질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좀 해프닝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미 이런 얘기들, 이런 논쟁들은 이미 한 번 다 했던 것이고 네. 이미 방금 해묵은 쟁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당장 이제 불거질 수 있는 현안은 아닌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사면되고 나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거나 이런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럴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 얘기가 당장의 당내 분열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미투 관련 발언이거든요. 이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자신은 이 미투 사건으로 정계를 떠난 안희정 전 지사 편이다.
진보는 돈을 안 챙겨줘서 미투가 터진다.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파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발언이 참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네.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정말 큰 어떤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일 텐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 발언을 한 주체는 어쨌든 이제 배우자입니다. 후보의 네.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배우자의 이제 어떤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수 정권에서 또 보수 진영에서 실제로 이제 미투 의혹이라든가 미투 폭로가 이렇게 제기된 게 이 지금 이제 현 정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것보다는 여러모로 이제 조명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발언도 뭐 근거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건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여성 표심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점인 것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른바 이제 윤석열 후보가 2대 남으로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20대 남성층 공략에 또 공을 들이다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로 표심이 모아지지 않는 흐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발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유권자층이 바로 이 20대 젊은 여성층입니다. 젊은 여성층의 경우에는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이 의혹이라든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본인의 이제 입장을 명확히 표명을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확한 어떤 사과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씨가 지금 해당 MBC 프로그램에 지금 서면 답변으로 해명을 하긴 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돼서는 지금의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성비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표현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이 진정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가 사실 이런 얘기를 다시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됐다고 했을 때 그분이 받게 될 여러 가지 또 피해나 이런 것들은 좀 명백한 거거든요. 일종의 네.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전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자신의 어떤 진위가 왜곡됐다든지 내가 말을 뭐 실수했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명할 게 아니라 이 피해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이것도 또 이 김건희 씨 사과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나이트클럽도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결혼 전에 동거설 추문과 관련해서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개인 의혹이 좀 다소 해소됐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뭐 굉장히 뭐 어떤 이 세간의 시선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과거가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어떤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이제 세간에 있었던 것인데 네. 그런 시선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추가적인 어떤 논란을 어떻게 불거지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서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라리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본인에 있어서는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이 이 어떤 그 유권자들에게 주는 영향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언론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또 의혹을 부추긴 어떤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게 이제 크게 나누면 지금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는 두 가지 대목이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나이트클럽 난 싫어한다. 집에서도 이제 클래식 음악만 듣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뭐 도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철학을 논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철학을 논하는 대상이 이제 도사들인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도사들하고 그런 대화를 한다는 표현을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도사란 무엇이냐 이게 의문이 좀 제기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관여한 사람 중에 이 무속인, 역술인 등이 있다.
이분이 실제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또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런 언급이다. 이런 지적이 이제 당장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모 양모 검사와의 뭐 동거설 이런 것들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굉장히 고통받았다. 이런 건데요. 이 동거설에 대해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주장이나 이런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일 수 있겠는데 문제는 같이 여행을 갔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여행이 동거설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여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행 같이 갔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현직 검사랑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여행 경비는 누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좀 쟁점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김건희 씨의 모친, 즉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 돈을 경비를 댔다. 이 의혹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양모 검사라든지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지금 해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뭐 출입국 기록이 삭제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건데 이 검사에 대한 어떤 여행 경비를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냈다고 할 때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사업상의 어떤 여러 가지 충돌 때문에 네. 법적인 문제들이 쭉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쟁점인 상황에서 이 여행을 실제로 갔다라는 것은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럼 이 경비의 문제로 또 불똥이 튈 수 있는 어떤 대목들이 있어서 본인의 어떤 과거사라든가 이런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나머지 또 남아있는 쟁점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불똥이 튈 만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통화를 한 해당 기자에게 캠프에 합류를 해서 도와주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윤 후보 캠프 운영에 김건희 씨가 적극 개입을 한 게 아니냐. 비선 실세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제 이 서울의 소리, 이 통화를 한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 기자가 생활이 어렵다고 하기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나름대로의 이제 관심을 표명을 한 것이다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캠프 관련 일을 도와주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지 않으면 네. 그러한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만약에 실제로 서울의 소리 기자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건 농담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김건희 씨가 어떤 방식으로든 캠프의 어떤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제 번질 수가 있는 문제인데 네. 일단 캠프와 김건희 씨 측에서는 김건희 씨가 지금 선거 캠프 일에 관여를 한 게 없다라고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발언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이 제안을 받은 이 서울의 소리 기자가 한번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가서 이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실제로 일부의 어떤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 진행된 실제 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김건희 씨가 실제로 강의를 하게 만들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동의했었던 것인지 이런 어떤 사실관계들이 좀 더 파악돼야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야 반응을 보면요. 민주당은 어제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선대위 브리핑에서 김 씨를 향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네, 미투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문제될 게 없다. 좀 안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보도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실제로 MBC에 찾아가서 항의 광고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것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거에 비하자면 어쨌든 지금 유권자들에게 미칠 파장이라는 게 당장 유권자들이 큰 충격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동안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인사들이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들이 워낙 김건희 씨를 악마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나온 김건희 씨의 발언들이 오히려 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워낙 이제 MBC의 보도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 핵심이 뭐냐, 즉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이런 걸 논할 정도의 어떤 핵심을 찌르는 그런 보도는 또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즉 네. 취재한 내용이 있고 MBC가 그 취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김건희 씨의 발언이 이렇게 활용이 됐다기보다는 김건희 씨가 이런저런 발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 시청자들에게 묻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문제라는 거냐 다음 보도에서는 그걸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불똥이 튀고 뭐 남아있는 쟁점이 있고 의혹의 해석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에 더불어서
오늘 이제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금품을 공여하거나 그것을 약속을 해주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현행 선거법에 금지돼 있다. 그런데 그걸 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선거법 위반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다.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이 강의 있지 않습니까? 뭐 강의료를 이제 105만 원을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줬는데 이거는 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제3의 장소, 제3의 선거사무소에서 네.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성실히 해명을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MBC가 다음 주 해당 프로그램에서 방송 2차 녹취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화를 녹취한 기자의 소속 채널이죠. 서울의 소리 대표가 향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혀서 이제 또 다른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양측의 입장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불법 녹취가 6개월여에 걸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행해진 것은 단순히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서 정치 공작 행위입니다. 취재를 빌미로 접근해서 환심을 산 뒤 상대 호의를 이용하여 저열한 목적을 이루려 한 행위는 도덕적 차원에서도 매우 사악한 행위입니다. 김건희 씨는 공인이고 그 공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김건희 씨한테 끌려가는 척하면서 취재를 했는 그런 어떤 취재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러지 김건희 씨 취재가 뭐 윤리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주장하겠습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진실이 잘 의도된 대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 자체가 정치 공작 행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서울의 소리 대표가 이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 전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 파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체 녹취록이 공개가 될 경우에 지금 이제 MBC가 보도한 것 이상의 어떤 내용이 있는가 네. 이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을 우리가 가늠한다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MBC가 보도한 수준보다 그 이상의 어떤 뭐 엄청난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좀 보도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좀 추측을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7시간의 이 통화 기록 내에 뭐가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당사자들 외에는 네. 아직 뭐 이렇게 좀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좀 이후에 파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결국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처가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처분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는 김건희 씨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방송이 되면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건 네. 방송하지 마라 하고 막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서울의 소리가 인터넷에 이제 이 부분들을 업로드해서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할 때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제기된 의혹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포함돼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느냐 이게 첫 번째로 쟁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서도 재판부가 이 김건희 씨의 사생활 그리고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보도하지 마라 이렇게 또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신상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제기된 의혹, 예를 들면은 뭐 이른바 줄리 의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이미 김건희 씨가 이제 강하게 부인을 한 상태예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의 신상이라는 게 개인의 인생이라는 게 뭐 굉장히 이제 길고 넓은 범위에 걸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추가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는 이 내용을 보고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지지율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6.2%, 윤석열 후보가 41.4%, 그러니까 전주 대비 이 후보가 1.4%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6.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또 다음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하락을 했고 윤 후보는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다시 오차 범위 접전 양상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약점이었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구도에서 이제 2030, 특히 2030 20대 남성의 표심이 지금 이제 이 과거 재보선 국면에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걸로 이제 잡혔었는데 그게 이탈을 하면서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이제 전환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봉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봉합을 한 결과가 이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서 20대 남성을 겨냥한 20대 남성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뭐 네. 게임 관련 행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그 효능감 때문에 일단 돌아온 표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심 중에는 완전히 부동층으로 돌아선 표심도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로 갔던 표심 이런 것들도 일부는 돌아오는 흐름이 이제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비추어 봐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굉장히 굵직한 얘기, 굵직한 공약 이런 것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네. 이 산업체계 이제 개편 뭐 이런 어떤 이 큰 공약들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던지기도 했고 부동산에 있어서도 부동산 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큰 것들을 막 던졌는데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의 이런 2030 행보들 때문에 좀 이 묻혀진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좀 흠이 있는 후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능하기 때문에 이 유능함으로 흠을 덮을 수가 있다. 이런 전략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이 유능함이라는 측면에서 지난주 부각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 국면을 만들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흠이 있는 후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걸 강화해주는 요인들이 발생을 했죠. 그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 분이 이제 여러모로 이제 비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망한 채 이제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사인을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병사에 가까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연루돼 있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주변 인물들이 지금 세 번째 사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흠이 있는 후보라는 게 또 이렇게 좀 강화가 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좀 이렇게 수습이 되거나 좀 상승세로 돌아서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좀 하락세가 일부 감지되는 이런 수준에 와 있는 거여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나름대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대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